상관없습니다. 들리면. 마이크 하려고 했어요. 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유도희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사실 평범한 그냥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제가 어떠한 이제 부정선거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고 제가 어떤 강단에 섰었던 사람도 아니고 단지 이 나라가 돌아가는 여러 가지 사정을 봤을 때 나같이 소시민이라 하더라도 이런 것을 정말 국민들이나 또 우리 교인들이나 이웃들에게 이런 사실들을 한 명이라도 알려서 그분들이 이러한 사실을 정말 깨우치고 할 수만 있다면 그것도 어떻게 작은아마 사회운동이 아닐까 이런 어떤 생각으로 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저는 이 부정선거, 특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이 사전투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금방 이제 총장님께서도 그 이재명식 성공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이것도 부정선거에 기인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재명이란 사람이 결국은 그 수많은 죄를 짓고 방탄을 위해서 국회의원에도 출마를 하고 당대표도 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정상적인 우리의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국회의원이 될 수 있고 당대표가 될 수 있을까? 사실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왜 되느냐면 여기에 부정이 개입이 되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다음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왜? 내가 아무리 깽판을 쳐도 아무리 폐악질을 해도 난 다음에 또 국회의원 되고 당대표가 되고 잘하면 0.73%로 졌는데 다음에 나올 수만 있으면 내가 대통령이지. 지금 아시죠? 지금 차기 대통령 선호도 여론조사를 하면은 이재명이가 1등입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얼마나 놀라운 대한민국입니까? 그럼 결국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말 학생들, 청소년들의 가치관이 흔들리고 저희들 같이 평범하게 사는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조차 모든 가치관이 흔들리는, 송두리째 흔들리는, 결국은 나라가 부패하고 망하는 그 길로 들어서는 것이 이러한 부정선거에 기인한다고 저는 보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걸 한 번쯤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함께 이것을 나눴으면 하는데 이런 겁니다. 아까 총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대부분의 지식인들, 식자들은 부정선거가 어딨냐고 다 얘기를 합니다. 그 기반은 어디에 두냐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임직원이 약 한 3,300명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투표하는 날 아니면 개표하는 날에 수많은 참관인들, 또 수많은 거기에 관심 있고 거기를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많은 애국지사들, 이런 분들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관위 직원 3,300명을 다 매수했단 얘기냐? 그 사람들을 어떻게 다 매수할 수가 있어? 그 중에 한 사람도 만약에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게 가능해? 이러한 오류에 빠지는 겁니다. 이 사전투표, 특히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이 투표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됩니다.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전자로 되는 것이죠. 그럼 전자로 된다는 의미는 결국 거기에 있는 핵심 한두 명과 이 전산 프로그램을 움직이는 한두 명만 있으면 이 투표 결과를, 투표 인수를, 모든 것을 순간에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대부분의 지식인들은 이런 걸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단순하게 오프라인에서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눈으로 보고 감시하기 때문에 부정선거는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무지한 생각이고 너무나 아니란 생각입니다. 대한민국의 이 사전투표와 전산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정말 단 하나도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것이 아주 명명백백히 드러났어요. 제가 이제 하나하나 넘기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넘겨줘 보세요. 이 선거라는 것은 근현대 민주주의에 있어서 가장 정말 기초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모든 사람이 직접 우리가 참여해서 정치를 할 수 없으니까 우리의 대표를 뽑는 거 아닙니까? 선거라는 것이. 그럼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 우리의 권력을 위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그런데 우리가 권력을 A한테 위임을 했는데 엉뚱한 부정선거로 해서 B가 그 위임을 받아서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의지대로 그 사람이 움직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결국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거가 너무나 중요한데 이러한 선거가 오염이 된다는 얘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비커에, 이 유리병에 이 청산가리 한 방울을 넣었어요. 이거 오염된 물입니까? 여기다가 쉽게 얘기해서 한 스푼을 넣었어요. 이거 오염된 건가요? 똑같다는 얘기예요. 선거는 단 한 장의 배춧잎 투표지가 나와도, 단 한 장의 투표 관리관의 도장이 없어도 이 투표는 무효인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한민국에서는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야, 실수할 수 있지, 사람이 하는 일인데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럴 때는 너무나 관대합니다. 절대로 선거에서는 관대해서 안 됩니다. 철저해야 됩니다. 단 한 점의 오류도 없어야 됩니다. 그게 선거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정선거를 하게 되면 이는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거고요, 공직선거법, 공명선거를 위반하는 것이고 국가 내란죄에 해당되고 국정농단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사형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왜? 가장 기본적인 국가를 유지할 수 가장 기본적인 선거를 오염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그동안에 수차례에 있어서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이 많이 무너졌고요, 부정선거는 이제는 특정 계파나 종교, 어떠한 단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이 영속적으로 발전을 하고 우리 2세들이 계속적으로 이 대한민국을 발전시켜 나가려면 올바른 선거 제도, 올바른 선거 시스템이 지금 확정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상식과 기본 권리에 대한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난번에 이거 넘겨줘 보세요. 여러분들 많이 봤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얼마나 썩어빠진 단체인지.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자고 하면 야, 우리 헌법상 독립기관이야, 너희들이 뭔데 감사하라 말아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그러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만큼 헌법기관이면 그만한 역할과 책임을 담당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건 반장선거도 아니고, 지난번에 보셨죠? 이것이 소쿠리에, 그리고 투표지를 받았는데 이미 기표가 돼 있어. 그럼 이 선거 무효 아닙니까? 이미 무효잖아요. 그런데 다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선거에서 이기고 우리가 진다면 이것은 정말 이 대한민국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가치관이 다 무너지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이 부정선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글씨를 좀 많이 이제 넣은 이유는 가장 팩트에 기반을 두기 위해서 이제 제가 이거를 넣은 건데, 여러분들 그전에 국가정보원에 2023년도 10월 10일 날 투개표 시스템 해킹 취약점 등 선거안이 사이버 보안 관리 부실 확인을 국정원이 우여곡절 끝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절대로 안 한다고 하는 것을 억지로 해서 하게 된 겁니다. 했는데, 그럼 2023년 10월 10일이면 4월 10일 총선이 있기 훨씬 한 6개월 전이잖아요. 그러면 6개월 동안 이것을 어떻게, 이러한 부실이 생겼으면 이 대한민국이라는 21세기 대한민국이 이러한 부분들을 대통령이야 국무위원들이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저는 어느 정도는 100%는 아니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는 개선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개선된 거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중앙국가정보원이면 어딥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모든 정보와 모든 해커, 해킹, 모든 정보를 관할하고 최상위에 있는 그런 기관이 국가정보원입니다. 그럼 국가정보원이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썼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투표 시스템에는
통합선거인 명부 시스템이 있는데, 통합선거인 명부 시스템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선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의 명단인 거예요. 이건데 선관위 내부망으로 침투를 해서 이것을 얼마든지 조작하고 바꿀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투표를 하지 않은 사람을 했다고 하고, 하지 않은 사람을, 한 사람을 안 했다고 하고, 또한 존재하지 않는 유령 유권자도 얼마든지 투표를 했다고 바꿔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국정원의 얘기였어요. 작년 10월 10일 날. 그리고 이 내부 시스템에 침투를 해가지고 사전투표를 우리가 하잖아요. 사전투표를 똑같이 QR코드가 똑같이 찍혀있는 사전투표지를 수백 장, 수십만 장, 수천만 장을 얼마든지 출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투표용지를. 상상 가세요? 이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예요. 그리고 사실 얼마 전에 국민의힘에 당대표 뽑는 투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중앙선관위에 의탁을 합니다. 의탁을 하는데 물론 일부 혹자들은 그 선거에 대해서 상당한 의구심을 가지는 사람이 좀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것도 뭐냐면 투표권자가 맞는지 인증하는 절차가 굉장히 미흡하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국민의힘의 당원인지 아닌지부터 구분할 때도 여기에 대한 정확한 법안에 어떠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 모양인 거예요. 그리고 사전투표소에 설치된 통신장비에도 얼마든지 침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넘겨줘 보세요. 개표 시스템을 보면 개표 결과, 우리가 이제 투표를 했으면 개표를 하잖아요. 개표 시스템은 안전한 내부망에 설치 운영하고 접속 패스워드, 이제 우리가 비밀번호가 있어야 되잖아요. 관리해야 되는데 보안 관리가 미흡해서 해커가 이 개표 결과, 여기는 국민의힘이 100표를 얻었어, 여기는 더불어민주당이 90표를 얻었어, 이러면은 이조차도 내가 반대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국정원이 하는 얘기입니다. 국정원이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투표 분류지도 비인가 USB를 연결해 가지고 얼마든지 해킹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무선으로도 가능하고. 이것이 개표 시스템의 2023년 10월 10일 기준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 시스템이었었어요. 그 다음에 시스템 관리라고 있죠. 시스템 관리는 선관위의 전반적인 모든 시스템을 관장하는 겁니다. 여기에 가봤더니 전산망에도 얼마든지 침입할 수 있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해커가. 이 전산망조차도 그 시스템 관리가 엉망으로 되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들으셨나요? 혹시 패스워드가 1, 2, 3, 4, 5였다는 거 들어보신 적 있죠? 그러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냐면, 우리가 이 해커가 예를 들어서 국정원에 침입을 해요. 그러면은 항상 흔적이 남습니다. 흔적이 남게 돼 있어요. 해커가 왜? 비밀번호를 모르니까. 그런데 비밀번호를 알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은행에서 이제 PC뱅킹이나 요 핸드폰으로 돈 이체할 때 본인이 비밀번호 넣고 뭐 넣으면은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럼 표시가 나요, 안 나요? 내가 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1, 2, 3, 4, 5번을 넣고 누가 해커가 된 제3자가 넣고 들어가서 어떠한 것을 조작하면 이건 아무도 몰라. 해커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한 거예요. 그런 결과를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관위는 모든 이런 부분들을 너무나 허술하게 했던 거예요. 비밀번호가 1, 2, 3, 4, 5가 뭡니까? 1, 2, 3, 4, 5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2년간 그 당시에 국정원에서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야, 북한에서 해킹 사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다 해줬는데 불구하고, 야, 해킹할 수 있으니까 보완하세요 했어요. 전혀 반응하지 않았대요. 하나도 개선하지 않았답니다, 이 당시에. 그리고 2021년 4월경에 선관위 인터넷 PC가 북한 킴스키라고 들어보셨죠? 킴스키라고 가끔 여기 아마 방송에서 들었을 수 있는데, 킴스키 조직의 악성 코드에 감염되어 상용 메일함에 저장된 대비 문건 등 업무 자료와 인터넷 PC 저장 자료가 유출된 것도
국정원에서 확인을 한 거예요. 야, 보완 좀 해라, 보완을 했는데도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선관위에서. 그래서 선관위가 개량평가를 했는데 얼마나 웃기나 보세요. 2022년도에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 보호대책 이행 여부 점검을 했는데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100점을 줬어요. 우리 100점이에요. 우리 아주 참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100점을 줬어요. 그런데 합동보안 점검팀이 31개 평가, 31개만 평가를 한 거예요. 해보니까 31.5점이에요. 31.5점이 어떻게 해요? 낙제잖아요. 다음에 학기 다시 들어야 되죠? 그렇잖아요. 자기들은 100점이라고 평가를 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31개 항목만 했는데도 31.5점이에요. 이게 중앙선관위라는 겁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이라고 주장하는 중앙선관위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또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정보보호 전문 서비스 기업을 쉽게 얘기해서 제대로 된 기업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무자격 업체를 선정을 한 거예요. 자격도 없는 보안업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모든 서버와 모든 시스템을 관리하는 보안에 대한 업체로 지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국민, 자기들 월급 자기들 돈으로 돈 줍니까? 국민 세금으로 다 주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합니까?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조선일보에서도 조선 칼럼으로 구멍 뚫린 선거관리 해법은 무엇인가 해가지고 세계는 지금 디지털 선거 우려, 캐나다, 호주, 미국서도 중국과 러시아 선거 개입 혐의가 있고 독일에서는 지방선거 무효 선언도 했고요. 그 당시에 한국 선거 전산망 취약성이 심각하고 이래서 대만과 독일은 아날로그로 전환을 했고 우리도 전면 수개표 방식을 고려를 해야 된다. 이게 작년 10월 달에 그 캐나다의 송재윤 그 교수라 맥메스터 대학교 교수가 기고한 칼럼이에요. 한국 선거 시스템 문제 심각하다. 이거에 대해서 빨리 보완하고 빨리 수정해야 된다. 이렇게 기고를 한 겁니다. 다음에요. 보시면 대한민국은 지리적 위치나 여러 가지 입장으로 봤을 때 선거 개입과 사이버 위협이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은 세계 유일무이하게 남북이 대치되고 하고 있잖아요. 북한 김정은이는 우리를 언제든지 자기의 복속시키고 무너뜨리려고 지금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들이 봤을 때 보수 정권이 유리합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주장하는 저 더불어민주당 같은 뭐 좌파에 가까운 그런 세력들이 자기들한테 유리하겠습니까? 어디를 걔들이 신경 써서 해줄까요? 그건 뭐 초등학교 2학년한테 물어봐도 뭐 대답할 말씀이겠죠? 그죠? 그러면 이 대한민국에는 2021년도 기준을 봐도 조선족은 사실은 중국인입니다. 여러분들이 한국말 쓰고 하니까 옛날에 뭐 이렇게 사할린 어디 가서 이렇게 하면 되고 그렇게 이제 연민의 정은 느낄 수 있지만 실제는 중국인입니다. 그래서 조선족과 중국인을 합하면 한 50몇만 명이 2021년도 기준에 대한민국에 이제 살고 있고요. 그래서 가장 그 분포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에서도 그렇고 북한의 사이버 공격작전 정예부대가 7,000명의 그 해킹 부대가 있다고 합니다. 7,000명. 그러니까 저들은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비트코인도 해킹하고 은행도 해킹하고 수없는 해킹을 전 세계를 해킹해서 저들의 어떠한 그 목적을 달성을 하는 집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좀 전에 말씀드렸던 국정원에 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보안 시스템 대비 중국과 북한의 해킹에 의한 위험 수준 어떨까요, 여러분? 그냥 저들이 보면 북한이나 중국에서 봤을 때는 이건 뭐 그냥 식은 죽 먹기겠죠. 그러면은 대한민국 선거가 오염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충분히 오염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여러 가지 친중적으로 한국 학교에도 뭐 공자학원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이제 많은 그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 이제 그렇게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정말 최근에도 여러분들 그 북한에 넘어간 그 휴민트 그런 사람들이 다 유출돼 가지고 물론 해킹과는 좀 관계는 없지만 그분들이 다 총살당한 것도 알고 계시죠.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것을 복사해가지고 휴민트 그 명부를 복사해서 유출하는 바람에 반 이상이 다 뭐 이렇게 총살을 당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전북대학교에서 32만 명이 개인정보가 털렸다고 합니다. 해킹에 의해서. 그것이 북한의 수행인지 한국 무슨 뭐 어디 해킹 조직인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지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는 이 우리가 이 핸드폰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모든 것이 전자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동차조차도 거의 AI, 아까 챗GPT, 그게 다 전자에 의해서 그 반도체 칩에 의해서 모든 것이 기본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전자로 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투표만큼은 우리가 1시간 빨리 개표 방송 보면 뭐합니까? 결과 보면 뭐합니까? 이 투표만큼이라도 이런 부분들은 국가적 차원에서도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요건 좀 빨리 하겠습니다. 시간이 그러니까 넘겨줘 보세요. 제가 이제 요거를 유튜브를 찾다 보니까 부정선거에 이제 문신이 확실하게 새겨졌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문신을 크게 용 한 마리 쟤한테 그리면 이거 다 지우기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잖아요. 흔적이 남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22대 총선에서 부정선거의 문신이 확실하게 새겨졌다고 합니다. 여기 내용을 좀 소개를 하면은 시골촌부라는 유튜버가 선관위 통계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선거인 수가 인구수보다 많은 행정동이 79개였대요. 그러니까 인구는 100명인데 투표를 한 사람은 120명, 130명이야. 상상해 가세요? 그래서 관내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선거인 중 어느 쪽을 조작했을까? 당연히 사전투표죠. 관내 사전투표 내지 관내 사전투표겠죠. 당일투표는 본인이 가서 본인 확인하고 내가 사인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조작이 쉽지가 않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관내 및 관내 사전투표는 선거인 명부가 선관위의 서버에 존재하기 때문에 가장 문제인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깜깜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사전투표는 누가 한지를 아무도 몰라. 누구만 아느냐? 중앙선관위의 그 담당자와 일부 핵심 뭐 한두 명인지 세 명인지까지는 저는 그것까지는 모릅니다만 핵심 뭐 인원만 이 몇 명이 사전투표를 실제로 한지를 알 수 있겠죠.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의 사전투표의 가장 큰 문제가 선거인 명부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전 세계에서 그 어떤 나라도 없어요.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그래요. 이렇게 투표를 하는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대한민국만 그렇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국정원이 사망한 사람이나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투표한 것을 만드시다가 조금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이분도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령 투표가 현실로 등장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6개 동네의 통계를 확인해 보니까 한결같이 관내 사전투표자가 당일 투표자보다 많았대요. 그리고 지난 총선이 원래 전국 투표율이 67%, 사전투표율은 그것의 절반이 안 되는 31.3%였는데 이 사람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6개 동네는 다 사전투표가 훨씬 높았대요. 당일 투표보다.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느냐면 그런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 사전투표자 수를 부풀려야만, 선거인 수를 부풀려야만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확정된 선거인 수를 그대로 두면, 확정된 선거인 수를 그대로 두고 조작을 하다 보면 투표율이 막 90%, 95%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의심할 거잖아요. 아니 무슨 대한민국이 북한도 아니고, 물론 농담 삼아 얘기하면 최근에 대한민국도 거의 북한화 되었더라고요. 조국당은 뭐 90몇 프로고 이재명이는 무슨 한 88%, 87%, 뭐 82% 막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거는 자유민주주의를 하는 나라로서는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투표율이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선거인 수를 부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또 기권자를 투표로 한 것으로 만들면 되는데 이게 4, 5일 전에 일어나고 당일 투표만 기권자가 있지 사전투표는 기권자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사전투표에서 늘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인 수를 많이 부풀리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분은 부정선거의 문신으로 이것이 확실하게 찍혔다, 확실하게 문신화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사전투표자 수를 부풀리기 위해서 선거인 수를 부풀렸고, 부풀린 사전투표를 민주당에 몰아준 결과 사전투표 민주당 압승 공식과 범야권 192석을 만들다 보니까 지금 저러한 입법 독주, 입법 폭거, 어마어마한 범죄에 가까운 일들을 서스름없이, 서슴지 않고 저지르고 있는 것이 이 부정선거로 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선거제도를 정말 재정립을 해야 됩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할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요. 정말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그래서 제가 사례를 보여드리면 부산 남구 용호 3동은 인구수가 11,000명이고 선거인 수가 1,340명인데 선거인이 13,246명으로 2,906명이 더 많고요. 서울 동작구 노량진 2동도 1,662명으로 1,296명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경기 한안갑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경기 한안갑이 추미애가 나온 데예요. 추미애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인구수가 6,950명인데 확정된 국내 선거인 수가 6,467명, 관내 사전 당일 투표 선거인이 7,179명이라 712명이 더 유령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날 관내 사전 투표가 62.9%, 당일 투표가 31.1% 나타나는데, 여기 보면은 그 추미애가 당선이 됐잖아요. 사전 투표에서 엄청난 걸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좀 계산은 좀 잘못됐더라고요. 좀 앞에 오고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이 선거인 명부가 선거인 명부보다도 이 투표를 한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거, 이럼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안 한다면, 이대로 방치한다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또 서울 중랑을도 2,602명으로 훨씬 많고요. 그리고 서울 동대문 갑도 1,053명으로 10%가 많고, 경북 경산 중앙동도 895명이 많아서 16.0%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선거인 여기 부산 남구 용호 3동도 그렇고, 죄송합니다. 부산 남구 용호 3동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이 영감자 개아들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이렇게 올린 것을 제가 정리를 좀 해본 겁니다. 그래서 넘겨져 보세요. 네, 이거 보면 제가 이제 그냥 한 장만 했어요. 왜냐면 목사님이 자주 이거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고 했기 때문에 또 정재현 박사님, 장재현 박사님도 많은 부분을 얘기해서 제가 짧은 시간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게 뭐냐면 2022년도에 강서구 지방선거 구청장 투표한 선 모양입니다. 그림인데, 그래프인데 2022년도에는 김태호가 돼서 아주 정상적으로 위에 보면 돼 있잖아요. 그런데 2023년도에는 이 사전선거를 늘리면서 조작한 결과 여기 보세요. 엄청난 차이가 났잖아요.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거. 그러면 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2024년 지방선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저런 이들이 테스트 무대였다고 봐요. 국회의원 총선이 있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조작을 했을 때 과연 국민들이나 매스컴이 됐든 과연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 어떠한 반응 보였나요? 윤석열이가 뭘 잘못했다, 뭐 국민의힘에 뭐 참패다, 뭐 아주 여론을 아주 나쁜 쪽으로 호도하는 어떠한 기회로 삼았죠.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야, 이거 간단하네. 저는 사실 좀 안타깝고 아쉬웠던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라도 이거에 대해서 국민적 의혹이 많다면 간단해요. 뭐냐면 이것을 바로 조작을 하고 실질적인 투표한 것을 바꾸기에는 너무 시간이 짧아. 그러면 랜덤으로 강서구는 몇 명씩 안 돼요. 각 동에 투표한 사람이 몇 명 안 돼. 몇백 명, 몇천 명이야. 그러면 5개 정도만 샘플을 해서 정말 실제로 발표된 수와 실제로 투표함에 들어있는 것을 맞춰보는 건 간단하잖아요. 그거 하루면 다 볼 수 있잖아요. 그거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그걸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렇다고 제가 힘이 없잖아요. 평범한 이 소시민이 뭔 힘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것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전투표에 대해서 지금 저들이 완벽하게 이것을 맞출 시간은 없어요. 지금 없는데, 지금이라도 선거 무효 소송이 됐든 뭐가 됐든 해서 그것을 실제 투표와 지금 보관하고 있는 투표를 비교해보면 돼요. 지금도. 그런데 저 아주 높은 데에 있는 대법원 나으리들께서 이 선거 무효 소송을 넣으면 질질 끌다가 다 기가 각하해요. 인정을 안, 지금까지 4년 지난번 4.15 총선 이후에 261건의 선거 무효 소송을 했어요. 단 한 건도 법원에서 인정하고 받아준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뭐가 나와도, 배추 투표가 됐든 뭐가 됐든 아무리 나와도 저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권이잖아요. 지금은 보수 정권이라고 표방하는 윤석열 정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반드시 저는 바로잡아야 된다고 지금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한번 넘겨줘 보세요. 그나마 최근에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김민전 의원 잘 아시죠, 여러분들? 김민전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고, 여기에 보면은 발의자가 24명 있어요. 의안 번호는 1955번으로 의안이 되어 있는데, 왜 이걸 우리가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돼.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이것이 국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지, 발의만 했다고 해서 무관심하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름을 그나마 올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기억을 하시라고. 김민전, 뭐 여기 나경원이도 있고 성일종에도 있고, 뭐 인요한, 이만희, 뭐 신동욱, 뭐 여러 명이 여기에 이제 이름을 같이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내용을 보면은 어떤 얘기냐면은, 넘겨져 보세요. 부재자 투표 제도를 도입하자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사전 투표는 명부가 없습니다. 그럼 내국은 어떻게 하냐면, 부재자 투표를 내가 사전에 신고를 해. 나는 이번 투표에서는 부재자 투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사인하고 해서 내 이름이 올라가. 그럼 무슨 얘기냐? 그 명부가 작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재자 투표를 하겠다는 사람이 명부가 작성이 돼. 그럼 당일날, 그날 부재자 투표하는 날 가면은 몇월 며칠 날 신청을 한 개똥이가 와서 진짜 하나, 이거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조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지금 외국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면, 그래서 부재자 투표 신고 명부를 만들자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 명부를, 부재자 투표 명부를 확인하자는 거고. 넘겨줘 보세요. 다시 넘겨줘 보세요. 넘겨줘 보세요. 그래서 핵심은 여기에 사전 투표 제도를 폐지하자고 아예 못을 박았어요. 그래서 이 법률이 정말 통과만 된다면, 우리가 그렇게 애달고 애쓰고 걱정하고 한 모든 것들이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사전 투표만 폐지한다면. 그래서 여기에 디테일하게 아주 많은 법률을 개정하고 만드는 것이 돼 있어요, 지금. 그리고 부재자 투표 기간은 뭐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을 더 늘리자는 거예요. 그리고 개표는 감독하에 투표소에서 투표하고서 바로 개표하자는 거예요. 왜 들고 왜 왔다 갔다 하냐 이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와중에 어떻게 무슨 일이 생길지, 그리고 왜 그 쓸데없는 비싼 노동력을 왜 거기다 허비를 합니까? 그 자리도 하면 되지. 왜 옮기고 차로 가고 뭐 경찰관이 대동하니 많이 왜 CCTV 설치해서 하고 그런 짓을 왜 합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개표하면 돼요. 대만처럼.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편으로 송부된 부재자 투표 이런 것들은 그렇게 해서 최종 결과를 발표하는 걸로 돼 있고요. 그리고 넘겨져 보세요. 그래서 개표는 투표소에서 투표 결과와 개표소의 개표 결과를 합계하여 최종 개표 결과를 공표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했는데 0.5% 차이가 났어, 두 사람이, 그러면 좀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재개표를 실시하는 걸로 아주 합리적으로 돼 있죠. 그것이 지금 현재 김민전 의원 이하 24명이 대표 발의한 그 법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시고, 또 이것이 법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간간히 좀 확인도 하시고, 그래서 국민 여론을 조금이라도 형성하신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작에 불과할 수 있지만 김민전 의원 이번에 반드시 통과된다는 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저들이 192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한테 이로운
제도를, 시스템을 갑자기 바꾸려니 생각은 안 듭니다, 저도. 하지만 이것을 시초로 해가지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은 이걸 얼마든지 바꿀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넘겨줘 보세요. 그래서 여론 형성이 적극적인 국민 참여가 필요한데, 저도 이제 안타까운 게 이런 겁니다.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이야 수많은 사람들이, 저보다도 훨씬 많은 정보와 저보다 훨씬 똑똑하고 많은 사람들이, 참모들이 있는데, 왜 이 사전투표 제도에 대해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국민들이 정말 도로에 나와서 그 떼약볕에서 그렇게 외치는데 왜 저들을 외면할까요? 그래서 저도 많은 생각을, 저는 이제 가끔 서쳐서 생각하는 것들이 이제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조금 위안이 된다면, 그 사람들을 조금 인정해 준다면, 이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뭘 생각하냐면 다음을 생각합니다. 내가 이거를 했을 때 다음에 이게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가? 내가 나중에 징역 갈 일이 있을까? 그래서 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은 보셨죠? 자기 마음대로 다 하는 거. 자기들 거기 사이트에 뭐라고 쓴지 아세요? 인이 마음대로 해, 이렇게 써 있었어요. 인이가 누구예요? 문재인이었어요. 문재인의 그 닉네임이 인이었어요. 인이 마음대로 하라고 거기 써 있었어요. 인이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했잖아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든다고 하더니 만들었잖아요. 유일하게 약속 지킨 게 그거잖아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그런데 보수들은 안 해. 조금만 불법적인 요소가 개입되면 움직이질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기관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만약에 그에 대해서 어떠고 얘기를 하면은, 저 거야가 192석을 지금 부정선거가 됐던 당선된 그들이 직권남용이라고 탄핵하자고, 지금도 탄핵하자고 난리인데, 저런 얘기를 하면은 바로 탄핵하자고 할 겁니다. 직권남용은 탄핵 사유에 해당될 수도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국가 권력이 헌법의 기본 원리를 침해할 때 그 복종을 거부하거나 실력 행사를 통하여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국민 저항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리고, 필요할 때는 모이고, 외치고, 쉽게 진정서도 내고, 쉽게 연판장에 이름도 써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경찰, 감사원, 검찰, 대통령실 등에 이러한 것을 될 때까지 해야지 어떡합니까? 그렇잖아요. 낙숫물에 바위가 뚫어진다고 하잖아요. 해야지 어떡합니까 우리가. 그래서 지금 현재 다행인 것은, 아까 우리 목사님께도 말씀하셨지만, 그전에는 이 선거법으로 선거무효 소송을 하면은 대법원에서 합니다. 이 재판이 1심, 2심, 3심이 이제 대한민국은 3심제로 되어 있지만,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원 한 심만 합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깔아뭉개면, 또 더 재밌는 것은 대한민국이 얼마나 웃기냐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대법관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그게? 그 밥에 그 반찬이잖아요. 한통속이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또. 그러니까 저들이 선거무효, 선거 관련 소송은 또 법에 6개월 안에 끝내라고 못이 박혀 있어요. 그런데 저들은 6개월이랑 그만두고 3년, 4년 동안 그냥 질질 끌다 기각시켜요. 어떻게 합니까? 저들을. 국민이 깨어나야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제가 말을 하다 말았는데, 이번에 아까 그 장재현 박사께서 한 것은 선거 무효 소송이 아니라 이거에 대한 그 사기 등으로 아마 제가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것은 대법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형사소송법상 형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 1차 수사를 하고, 경찰에서 만약에 이것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한다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올립니다. 그럼 검찰에서 이것을 다시 검토를 해서 이것이 정말 기소에 죄를 지었다고 인정이 되면은 그것을 다시 한번
참고인이나 고발인 조사를 하고 해서 재판에 넘기는 거고요. 만약 이것이 좀 부족하다, 미흡하다 하면 내용을 적어서 보완 수사를 다시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이런 부분이 부족하니까 다시 수사를 하세요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자기들이 직접 야 이거는 간단한 거야, 이것만 확인되면 바로 처분이 가능해 하면 자기들이 직접 불러서 그거를 마무리해서 재판에 넘깁니다. 재판에 넘기는 것을 우리가 구공판이라고 합니다. 구공판, 그게 재판에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죄가 인정이 돼서 재판에 회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재판에서 1심, 2심, 3심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한 것은 정말 굉장히 전략적으로 잘했다. 선거 무효 소송이 아닌 형법상의 어떠한 사기죄를 했기 때문에 저렇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보를 관리하는 그들을 경찰에서 부르고 검찰에서 부르고 해서 재판에 회부할 수 있는 상당한 가능성이 많아졌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요,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우리의 이제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래요. 지금 부정선거 문신이 확실하게 새겨졌다고 했잖아요. 저들이 지울래도 지금 중앙선관위가 많은 부분을 지웠을 거예요. 지금 많은 부분을 지웠는데 저렇게 지워도 정말 컴퓨터를 깨 부시지 않는 한 포렌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포렌식 하면은 다 나오고, 또 최근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 했잖아요. 그럼 어떤 걸 압수수색한 거냐면 취업 지난번에 많은 문제가 됐잖아요. 무슨 사무총장 아들을 무슨 왕자라고 했다든가 뭐라고 했다든가 하여튼지 간에 그런 것들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을 하면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시발점이 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은 다른 걸로 압수수색 한다고 하면은 많은 저항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취업에 대한 그 부정은 확실하게 드러났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압수수색 한다고 하면 그 누구 하나도 반대하거나 저항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것을 압수를 해서 보다 보면 그것만 보이나요? 부정선거에 대한 것도 분명히 어떠한 자치가 문신이 새겨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고요. 또 이번에 이제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돼서 압수수색하고 등등 정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만 압수수색 해가지고 그것만 포렌식 할 수 있다면 솔직히 좋은 거 아닙니까? 아무 게 없어. 아니 해보니까, 포렌식 해보니까 부정이 없어. 그럼 모든 국민적인 어떤 불신이 해소되는 거잖아요. 또 있어. 그럼 있으면 깔끔하게 정리할 거 하고 앞으로 더 나아가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모든 국민들을 위해서 좋은 거 아닙니까?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문신을 보고도 국가 권력이 정말 진실을 파헤치지 않는다면 이건 반국가 세력의 일당 독재의 길을 활짝 열어주는 꼴이 되고요. 최근에 보셨잖아요. 정청래 국회의원하고 최민희인가요? 과방위 위원장 됐죠? 과방위 위원장하고 정청래는 법사위원장 됐죠? 이재명이한테,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이한테 서로가 잘 보이려고 더 막말을 막 다 하고 있더라고요. 저들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부정선거 내지 이런 어떠한 정상적인 방법으로 되지 않다 보니까 저런 오만방자한 짓을, 아무리 무슨 짓을 해도 다음에 또 될 수 있으니까 저는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제가 시간이 갔지만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여러분들이 최근에 이준석 방통위원장 임명 청문회가 3일 동안 열렸잖아요. 그러면 저들이 가장 꼬집은 게 뭐예요? 빵값. 그리고 선거 법인카드를 자기 마음대로 유용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MBC가 2017년도에 이진수 방통위원장이 카드를 빵을 산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2017년이 언제냐면은 문재인 시절이에요. 그럼 그 당시에 MBC가 어떤 단체입니까? 이진숙이는 완전 보수 정말 전사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만약에 그 카드를 개인적으로 썼다면은 어떻게 했을까요? 법인이 주식회사 있잖아요. 1년에 한 번씩 회계 감사를 하고요. 1년에 한 번씩 재무제표나 손익계산서 들어보시죠. 대차대표. 그걸 다 작성해서 결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마다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요. 1년에 한 번씩 최소한. 그런데 김혜경 씨나 이재명 씨가 먹은 건 뭐예요? 그건 세금이에요. 세금. 그들이 쓴 법인카드는 국민들 세금이라고요.
이진숙 씨가 쓴 것은 회사에서, 주식회사에서 발행한 법인카드고요. 차원이 틀려요. 그리고 벌써 이진숙 씨가 빵을 뭐 200만 원치인가 얼마씩 사가지고 혼자 들고 갈 수 없어서 직원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직원 부르냐고 시비부터요. 200만 원어치 사가지고 빵 쟁여놓고 자기가 며칠 먹을 수 있어요? 상해서?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현혹되지 말라고 제가 시간을 갖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MBC가 그냥 두질 않아요. 벌써 이진숙이 고발하고 고소해서 이미 뭐 다 업무상 횡령으로 해가지고 다 돈 해소하고 뭐 징역 살리고 벌써 했을 거예요. 벌써.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의혹이나 그런 것들은 결국은 저들이 이진숙 씨 흠집내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다른 게 없으니까 카드 갖고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 공권력이 나라가 낭떠러 굴러떨어지는 것을 보고만 있으면 안 되고요. 이런 국민적 저항을 우리가 보여줘야 나중에라도 퇴임 후에도 이러한 국민적 저항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우정자들한테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좀 많은 것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말도 빨리 하고 막 두서없이 한 것도 있는데, 한 가지라도 여러분들이 좀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사전투표에 대해서 좀 더 아셨다고 하면은 정말 저는 고맙게 생각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